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상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 26년 만에 대개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기준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3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복지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걱정이 커지고 복잡한 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보건복지부가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너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큰 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했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67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했습니다. 본인은 어려워도 자녀나 형제가 조금만 소득이 있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10년 된 중고차라도 500만 원이면 그대로 월 소득 500만 원으로 계산돼서 수급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이런 복잡한 기준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159만 3천 명에서 약 2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 대폭 완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5%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4년 47%에서 2025년 48%로 향후 50%까지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현재 최대 67만 원에서 2026년에는 최대 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인 가구는 현재 113만 원에서 13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급자나 부양 의무자 가구의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변화 자동차 재산 기준 현실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이 그대로 월소득으로 환산되었는데 이제는 환산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6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가 10년 이상 된 7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또는 차량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환산율이 4.17%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월소득 600만 원으로 계산되었지만 이제는 환산율 10%를 적용하면 월 60만 원으로만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해당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올해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시가스 등 난방비를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2월부터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9만 원에서 2025년 6,095만 원으로 366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주소는 www.bokjir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통장 사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고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혼자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가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70-30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도복지재단에서도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최대 83만 원, 2인 가구 최대 137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실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등의 추가 혜택도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제도 개편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